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이른바 명문대에서 남학생들이 모바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삐뚤어진 성인식 실태와 그 원인을 황정현 기자가 현장인에서 취재했습니다. 대학에서 동기 여학생을 상대로 한 모바일 메신저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서울대에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런 게 있다고 보니까 참 씁쓸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무슨 초등학생을 보고 저런 생각을 하고 막. 지성의 전당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여학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하니까 의심하기는 싫은데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피해자한테도 가해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고려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져 가해자들이 대자보에 사과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 사건 이후 상황은 달라졌을까? 고려대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만나봤습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학교 생활조차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는 친구들은 가해 학생과도 식당이라든가 PC방 이런 데서 마주치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을 보면은 가게에서 나와야 되는 등 이렇게 불편한 점들이 있죠. 가장 참기 힘든 건 가해 학생들의 태도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눈을 똑바로 뜨고 피해자를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저도 한번 마주쳤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나칠 뻔했었는데 가해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지나가서. 이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이 사과문도 내걸었지만 진정성을 느끼진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대에선 아직 가해자들의 공식 사과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자인 동기를 먹으라고 표현한다거나 또 여자인 동기가 늦었다고 해서 묶어놓고 때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5학년을 상대로 롤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성의 전당의 상아탑, 그것도 명문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성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SNS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성개념을 접하긴 쉬운데 성교육은 생물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을 장난이나 놀이처럼 회화의 대상이 아니라 성이라는 거는 진지하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거다. 서로 간의 소통의 과정 속에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삐뚤어진 성인식을 낳게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 개인의 일탈이나 그 어떤 집단적인 행동으로만 보지 않고요. 그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경쟁 의식, 또 이제 그 어떤 성취지향적인 그런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아닌 공동체 의식과 인권 존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생각도 해보고 또 같이 공론을 다시 공론화를 해서 담론의 형성이 나왔으면 좋겠다. 교육은 양날의 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위험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좁게는 교육에서부터 넓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길인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2014년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무식하다고 비방한 사람에게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은 단톡방이라도 그 내용이 얼마든지 외부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의 대화를 사적 대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새치혀로 사람 잡는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속담인데요. 이제 이건 말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남긴 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